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키마우스네요. 네, 저는 아직 어리니까요. 갈수록 제작진들이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건 처음 봤어요. 다들 힘드니까. 네, 다들 힘듭니다. 많이 우리 울적하실 때죠. 네. 예, 울적하니까 미키마우스 보면서 웃으시라고 이렇게 또 입고 나오셨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 분야 한번 보죠. 네, 일단 키워드 살펴보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도 아무래도 후보, 개인 후보들도 있고 비례 후보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서 당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와 협조 구했었던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대체 또 총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는 정치 분야는 총선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슈 탑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총선 후보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후보에 국한되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특집을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 뭐 대결이 굉장히 이제 많이 굉장히 격해질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의 분석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총선 출마자들의 막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말 논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베트남에서 코로나 관련 협력 제안이 있었는데 그냥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베트남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굉장히 좀 매몰차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이 이제 협력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금과 관련돼서 정당별로 이제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 원까지 4인 가족 1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급 기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70%를 이제 건보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3월까지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약간 여론들이 이거 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줘야 된다. 50만 원씩 다 줘야 된다. 1인당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왔고 또 그 기준과 관련해서 또 안철수 후보도 뭐 다른 이견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 네티즌들의 반응 어땠는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총선 여론조사 뭐 탑5 안에서 계속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당별 반응 이거는 언제적 기사인 건가요? 그러니까 4월 오늘자 오늘 기사. 오늘 그러니까 기사군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이었고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그 얘기. 그 얘기였고 그리고 오늘 기사였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건보료 기준 3월로 하자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거니까 어쨌든 뭐 따끈따끈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어제 요 바로 근간의 얘기니까 가장 최근의 이슈들입니다. 이슈 한번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황교안 대표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원하자. 네이버 댓글 보셨죠? 네이버 다음 다 살펴봤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보면 이제 8,134개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라고 해서 무조건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게 되면 무조건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압도적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의적으로 비판의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이게 뭐 재앙이라고 이제 같이 연관돼서 이제 어휘들이 있듯이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활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이제 같이 이제 빨아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포퓰리즘이 17번째 정도로 좀 비중 있게 나온 단어였고 공평이라는 어휘도 좀 비중 있게 20번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말대로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의 댓글의 전반적인 여론은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 원래 이거 반대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찬성으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요? 반대하는 건가요? 우호적인 게 큽니다. 우호적인 거요? 아무래도 이제 우호적인 게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호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공평하게 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보면 알겠지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의 뭐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다라는 퍼주기다. 비판이 있습니다. 뭐 그런 퍼주기 프레임 또 나오기는 했지만은 우호적인 반응이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보면은 잘 나올 것 같네요. 네, 네트워크 보면은 이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딱 뚜렷하게 어떤 하나의 담론으로 보이진 않는데 긍정과 부정 반응이 좀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공평하게 지급해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찬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의견에는 찬성하는 거지만 자기 의견들, 그러니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돈을 줄 거면 황 대표 말처럼 공평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라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보다는 보수 경제 정책과 맞지 않다.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라서 반대한다. 이런 그런 원조 보수적 입장에서의 반대가 있었고 3,130개 정도의 두 번째로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좀 인신공격적인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미통당이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네? 라는 식의 그 입장 변화를 비판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너희도 지금 포퓰리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좀 있네요. 있었습니다. 정통 보수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비판한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받고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 네, 같은 황교안 대표의 그 5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3,312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워드클라우드에서 이제 어휘들을 주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반대라는 어휘가 눈에 확 띕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좀 주목할 것이 이 하나만 보면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에 대해서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여기서 같이 볼 단어가 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언제는 반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네이버에서 일부 소수 의견으로 소개시켜드렸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반대해놓고 뭐 매표행위라고 그래놓고 왜 이러느냐라는 게 그 다음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담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제는 반대해놓고 말 바꾸냐식의 비판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도 세금, 앞에서도 그랬지만 세금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걸 설명을 해드렸지만 세금이라는 어휘들이 상당히 또 비중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돈 준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 세금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의미 네트워크는 이게 네이버에 비해서 훨씬 그 다음이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는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고 반대해놓고서 지금 와서 변환하는 비판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있었고 지금은 그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고의에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들은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급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대신 현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입장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 이제 좀 여기 총선 국면이다 보니까 요즘 댓글 논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외로 가장 많은 6,473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이 뭐냐면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엉뚱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4대강에 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상관없지만 재원 어떻게 마련하냐? 뭐 그런 거 재원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내서 달라라는 식의 그러면 뽑아주겠다. 뭐 이런 황교안 대표 뽑아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 확실히 다음에는 많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요거의 주류. 그러니까 절묘한 스탠스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네티즌들 뭐 네이버나 다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 보편적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가 재난지원금 기준이 문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별 지급 70% 선별 지급과 관련해서 그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비판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부문과 계층이 집중하는 선별성, 그리고 지급 대상 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그리고 피해 계층의 숨통을 틔워주는 빠른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70%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는 관점이 어쨌든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나 그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 이제 정부에서 그 대체고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나왔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다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267개 정도를 수집을 해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 이제 새로운 변화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선별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지적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었었냐면 요 안철수 대표 얘기했던 요 방금 말씀드린 제가 했었던 것들은 큰 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했었던 내용들은 지금 그런 기준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급 기준들. 왜냐면 이제 거기다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대표적으로 했었던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금 작년의 소득을 가지고 올해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작년에는 좀 잘 벌었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작년에 잘 벌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힘들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들이 예시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게,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지적이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당한 지적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 제가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든 게 있는데,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는 떡볶이집이고 하나는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고깃집이 종업원도 많고 원래 매출이 훨씬 컸는데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안 와서 종업원들 다 잘라야 되고, 근데 떡볶이집은 테이크아웃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작년 기준으로 나오면은 떡볶이집엔 나오고 고깃집은 지금 종업원들 다 자르고 월세도 못 내는데 작년 기준에 건보로 낸 거 기준이면 못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네티즌들이 요거는 어쨌든 합리적인 지적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정부가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고, 어쨌든 이 지적사항은 귀 담아 들을 만하다, 이런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어휘들도 보게 되면 봉사, 응원 이런 것들 중을 나타나면서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 마라톤도 있군요. 네네, 마라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면은 네트워크 구성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의견에 지지한다는 내용들이 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그리고 방금 이제 황교안 대표와도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에서 봤을 때에도 오히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감 순위 상위 10개를 보게 되면 10개 모두가 안철수 대표 응원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대통령으로서 지지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네이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지금 네이버에서 왜 그러죠? 이게 오늘 기사들이 많지 않은 기사였고 지난주에 있었고, 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지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총선 추이를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의외네. 이렇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예전에 국민의당만큼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또 선전을 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지금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무래도 뭔가 부정적인 딱 워딩이 보이네요. 초딩. 아무래도 이제 좀 친여 성향인 그런 그 네티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이제 골고루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딩이라고 일컫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런 비중이 중요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선거 운동 방식을 이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것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포레스트 검프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똑같이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뜀박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뜀박질
손가락질이나 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댓글들을 봤을 때는 다음에서도 약간 반반으로 나눌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비판만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의미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도 금부정이 나뉘긴 하는데 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편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초딩이다. 이 초딩 정치한다라는 것들의 감정적인 거 하나인데 이런 인신공격 쪽인데 긍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성적인 것들도 있고 뭐 감성적인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봉사활동에 주목을 한다거나 현실을 제대로 본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정확이라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에 좀 그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확한 지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음이 대체로 그동안 그 친여적인 것들을 보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결국은 정부의 70% 지급 안에 대해서 불만이 그만큼 있다라고 또 역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거기서 기준점을 세울 때 좀 더 많은 것을 배려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얘기를 반응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은 온갖 그 예외 조항이 나오기 시작해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주고 나중에 환수하자라는 내용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주게 되면 이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 현금이 됐던 지급을 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다시 환급받아서 이제 오히려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주면 사실은 어려운 분들에서 다시 돌려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경제 분야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이 경제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핵심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것들, 미국이나 세계 경제 상황들, 그리고 이번에 주요 이슈로 있었던 게 이제 쌍용차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어휘, 쌍용과 마인드라 같은 것들이 있었고, 부동산 이슈도 여전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탑5 이슈를 보면은 말씀하신 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이제 경제면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뭐 1조대로 이제 계속 또 순매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 전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이슈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슈들이나 뉴스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국 공장에서 확진자 나타나면서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오늘 다룰 부분은 쌍용차와 관련된 것들, 마인드라가 투자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비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이 사실은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또 다시 또 강세다. 또 뭐 전주도 또 어디가 강세다. 뭐 이런 식의 뭐 다양한 부동산 소식이 이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힌드라는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마힌드라에서 산업은행이 정부에서 매칭해주면은 우리가 그만큼의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업은행도 돈을 내고 마힌드라도 돈을 내가지고 지금 유동성 위기에 있는 쌍용차를 긴급 지원하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마힌드라가 나 돈 못 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마힌드라가 2,300억 그리고 산은에서 2,700억, 산은과 뭐 정부가 2,700억 정도 하면 5천억으로 뭐 쌍용차 회생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우리 그거 못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400억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 비상 상황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지난해와 그 전해 같은 경우에 600억대의 그런 그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업 손실이 컸습니다. 2,800억이라는 좀 영업 손실이 났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 이걸 감안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네티즌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 3,04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면은 쌍용이라는 글자보다 노조가 제일 큽니다. 크네요. 현대자동차 때도 그랬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아무래도 뭐 금속노조나 이런 성격 때문에 민노총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노조라는 게 그 어휘가 크게 자리 잡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비중 있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들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외국 자본이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질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의미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강성 노조의 파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직원 연봉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원인을 이제 노조에 돌리는 것들이 그런 논리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같이 나왔냐면 굉장히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 생각지도 못했었던 건데 이어지는 건데 민노총이 인수를 해서 경영하라는 주장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의 주장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잡히질 않는데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민노총이 민노총이 인수하라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9시 방향에 예. 녹색 보면은 노동자 경영, 민노총 인수, 파업, 네, 노조, 강성 뭐 이런 것들이 네, 쭉 그렇게 해서 있네요. 민노총 경영하느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해외 자본에 대한 비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나온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자본이 기술을 빼간다 이런 주장은 있었지만 뭐 마인드라가 뭐가 큰 잘못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노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 지원하지 마라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쌍용차 노조가 예전에는 상당히 강성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뭐 노사가 같이 어려운 거를 아니까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지금 노조가 해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 탓도 있고 여러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히나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노조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뭐 댓글놀이 하면은 막 이렇게 너무 뻔하듯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 뭔가 좀 안 좋은 것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 시간에도 몇 번 살펴봤지만 제일 큰 문제 제기를 노조로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어쨌든 언론에서 프레임을 자동차 산업이나 뭐 하면 계속 노조 문제로 잡아갔던 것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서 뭐 자동차 산업 내에 있긴 한데 그게 자동차 산업의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복합적으로 한국 사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엄연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 분야는 여전히 아무튼 코로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 그리고 요즘 이제 격리와 관련해서 그 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안 지키는 분들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 외에는 그 텔레그램 N번방 이슈 외에는 대부분 이제 아직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회 분야 탑5 보면은 코로나 N번방 코로나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확진 관련 뉴스들이 일단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뉴스에서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왔던 게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재난 기본소득도 뭐 경제면에 이어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그 N번방 공범 수사하는 것들도 이제 형사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게 된 것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이제 1학기는 뭐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한다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결정이 된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볼 거는 자가격리 위반.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포털이 들끓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게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전에 세 번째 확진자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왜 동선 다 추적하면서 뭐 불륜이라고 얘기한다고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 강남구청장 관련해서 이제 그 모녀분, 그러니까 유학생 모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어떤 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베트남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 조치
없이 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나갈 뿐이지 추방하겠다 이게 밝힌 것들 있고 자가격리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고발 조치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군포에 있는 부부가 크게 이제 비판을 많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군포 그 두 분 만만치 않았어요. 네, 50대 부부들이 있었는데 5개 뉴스에서 총 8,163개의 그때를 많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일단 보시면 자가격리 위반 군포 계신 부부 50대 부부였었는데, 그러니까 로또도 사러 가시고 뭐 미술관도 가시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금 뭐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벌금 이상의 처벌 요구 많았고 심지어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도 요구하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금을 중심으로 사형, 쓰레기, 감옥, 구상권 청구, 막 살인 막 이런 것들이 쫙 몰려 있네요 지금. 굉장히 이게 뭐 살인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까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격한 반응에 또 원인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거 좀 네트워크 분석에서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하시죠. 한번 그러니까 보죠. 왜냐면 그 다 피해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 혹은 벌금이나 징역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났냐면 뉴스에서 이분들의 사연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다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부의 이제 모친께서 사실은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당연히 모친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으니까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5일만 뭐 상 치르자마자 바로 나와서 미술관도 가고 로또도 사고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 위반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의 효라는 감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남에게 폐해까지 끼치느냐라는 게 그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제 그런 네티즌들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로또는 또 샀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벌금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사연까지도 막 다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미술관 코로나 가고 뭐 이런 식까지 제정신이냐, 저 정신 뭐 이런 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댓글 내용을 보면 사실은 훨씬 더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 어휘니까 좀 덜해 보이는데 굉장히 감정적이고, 가장 많은 7,600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살인 미수다. 그래서 거의 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 여부는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국민 정서에 따르면은 거의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